자,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 있는 자료해석 문제, 지문 특징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잡을 필요가 있죠. 가장 큰 것은 통계표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죠. 그래프도 물론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통계표가 주어질까?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그 엄청난 정보 일일이 텍스트 형태로 건네주면 누구나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통계표 누가 왜 작성했을까? 즉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말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관찰은 눈으로 살피다의 뜻이죠. 비교는 서로 견줘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 이렇게 견줘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죠.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25 빼기 7은 얼마냐? 이 정도이다. 그래서 구구셈 할 줄 알고 더하기 빼기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포자에게 오히려 자료 해석이 쉬운 겁니다. 자,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통계표 데이터 비교 기준 값이 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통계표 작성의 목적이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값을 줘야 되죠. 그 기준값은 1 또는 100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자, A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작성됐죠. B는 100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입니다. 비율과 비중의 합은 어쨌든 1 또는 100이죠. 비중 같은 경우는 1을 많이 쓰죠. 근데 그 기준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이럴 때는 내가 임의로 비교 기준값을 정해야 합니다. 자, 신문기사 보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전년도 대비 2배 이하로 줄었다. 이와 같은 배수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기준값을 만드는 경우 배수 단위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장학금이 증가했다는 가정에서 그 증가율을 비교한다면 증가했기 때문에 600분의 100이죠. 한 배 미치지 못하죠. 이공계는 감소했습니다. 지역대학 우수학생은 20분의 2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배 증가했죠. 자,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죠. 미치지 못하고 보훈장학 같은 경우 80분의 얼마죠? 100이죠. 그래서 한 배 초과했죠. 쭉 내려가서 60분의 70 역시 한 배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배 증가한 지역대학 우수학생을 버릴 수 있죠. 결국 두 놈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한 번 더 비교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해 가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